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느 일자리를 출근하는지는 반드시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역세권이면 안 돼요. 그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자, 그럼 입지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즘 뭐 신축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럼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어쨌든 더 오를 수 있는 장소를 판단하는 뭐 기준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뭐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하고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가중치라고 하는데 네. 항상 이제 주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계산할 때 네. 어디가 좀 더 가중치가 높은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는 게 제 일이었었고요. 통계 분석도 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넣는데 넣을 때마다 또 이게 좀 가중치가 달라져요. 네. 제가 20년 동안 해보니까 일반인들은 이렇게 많은 요소들을 다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고려하면 되겠다라고 네. 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것들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일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무조건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내가 잘 아는 지역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지방처럼 혹은 다른 지역처럼 내가 잘 모르는 지역들은 그 지역 분석할 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어느 일자리를 출근하는지는 반드시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자리가 많은지도 파악해 보시는 게 맞을 네.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들어가는 것들은 좋은데 이미 비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자리가 적지만 일자리가 많아질 지역들을 보는 것들이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자리 먼저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일자리가 갖춰지게 되면은 이제 주거 지역들이 선정되게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주거 지역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네. 그 요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인 일자리랑 연결되는 교통망이 좋아야 돼요. 교통. 예, 교통망인데 그냥 역세권이면 안 돼요. 그 일자리로 출퇴근할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냐면은 이게 지역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서울 지하철 1호선부터 9호선, 뭐 신분당선 이런 것들은 메인 일자리 지역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일자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여의도 이런 지역과 연결이 되는데 수인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봤는데? 수원, 인천을 연결하는 선이잖아요. 수인선. 네네네. 예, 수인선은 프리미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그 자체로 역세권이 아닌 것보다는 프리미엄이 있겠지만 그 수인선 역세권 주변에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동네 마을 버스, 일반 버스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울 지하철 뭐 9개 노선과 신분당선급이 아니라 그냥 그건 전철이죠. 그러니까 이 교통이라고 했을 때 역세권이라고 했을 때 똑같은 프리미엄이 아니라 이 역세권마다 좀 다른 의미가 있을 텐데 그 기준은 일자리가 많은 곳과 연결되는지 교통망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은 그렇죠. 중요해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거는 특히 서울 수도권은 그래도 조금 덜 중요해요, 오히려. 예, 지방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서울에는 워낙 교육 인프라 잘 돼 있어서 그렇다는 예, 건가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서울은 크니까 몇 가지 교육 좋은 데들이 있어요. 뭐 대치동이 제일 좋겠죠. 그렇죠. 대치동은 비싸니까. 그래서 이제 대치동을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벤치마켓에서 만든 게 목동이었어요. 네. 목동도 좋죠. 맞아. 비싸죠. 그리고 이제 목동도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동을 벤치마킹 한 게 또 중계동이기도 했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목동과 중계동이라고 하는 학원가가 생겼고, 네. 최근에 마포에도 워낙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아이언 요텀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도 지금 학원가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서울은 알아서 생기는데 지방은 학원가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학군이 좋거나 학원가가 생겼던 데들밖에 안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은 무조건 학원가가 그러니까 많이 발달한 지역들을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구 수성구. 저 대구 출신입니다. 그럼 수성구에서 네. 학군을 나왔어요. 공부 잘하셨구나. 아니 공부 저 대구에 있는 이제 경신고등학교라고. 최고잖아요. 예. 저 때는 자사고가 아니었어요. 자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신고에서 2014년도에 수능 만점자가 4명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폭등을 한 거예요. 제가 2001년도에 졸업했거든요. 그 졸업할 때 저희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졸업할 때 한 해 서울대가 한 3, 40명을 갔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명문이에요. 야. 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대구에서 공부를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수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절대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다른 데를 안 가죠. 네.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둔산동이라고 있어요. 서구 둔산동. 예, 그리고 광주는 뭐 그 봉선동, 남구 봉선동. 울산 같은 경우는 남구, 뭐 신정동, 뭐 옥동 이런 데들. 그다음에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좀 많아요. 서울처럼. 뭐 해운대도 좋고 수영구도 좋고 뭐 금정구, 동래구 이렇게 좀 학군 센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방 갈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지어는 중소도시 조그만 데도요. 학군이 좋은 동들이 있어요. 거기만 비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비싸더라도 거기 들어가시는 게
이 프리미엄 자산 가치 유지하는 데는 제일 좋다. 지방은 특히. 근데 서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거기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은 일자리가 더 중요하고 교통망이 조금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 환경이 되는데 지방은 교통 불편해도 돼요. 교육은 좋아야 돼요. 왜냐면 지방은 전철 타고 출근 안 하거든요. 차 타고 출근하죠. 예, 걸어가거나 자전거 타거나 네. 뭐 셔틀버스 타거나 그렇게 하지 전철 타고 출근 안 하거든요. 왜냐면 지방은 저 대구라서 아는데 네. 그렇게까지 안 막히거든요, 서울처럼. 그러니까요. 이게 택시를 타보면은 20분이면 다 가잖아요, 끝에까지. 네, 다 가죠, 웬만하면. 예, 저 달성군 끝에까지 가는 것만 빼면은 네. 그 달성군 뺀 나머지 구들은 다 20분이면 다 가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방은 교통 요인이 중요하지 않고 아니, 전혀 영향이 서울에 아니라- 비해서? 그렇죠.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에 것들이고 비해서. 서울은 교통이 더 중요한데 지방은 교육이 더 중요하다. 네. 그 말씀이고요. 좋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이제 상권. 상권. 상권인데 이게 아무 상권이 아니에요. 이것도 주거 지역에 프리미엄을 주는 상권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상권이기 때문에 네. 분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가 되는 상권들은 남자분들이 좋아하는 상권들. 그건 마이너스입니다. 전 잘 그리고- 모르겠네요. 예,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아내분들이 좋아하는 상권이 네. 플러스 상권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세대 내로 세대로 분류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아빠, 엄마가 있고 애들이 2명 있는데 네. 둘 다 딸아이여야 돼요. 일단은 이게 가장 완벽한 가정 관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내 애가 여자인데 딸인데 애들이 자녀가 딸인데 중학교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을 위한 상권 그건 프리미엄이에요. 그쵸. 뭐가 좋을까요? 학원. 예, 그렇죠. 네. 맛집, 카페. 그렇죠. 네. 그런 상권들 말씀하신 뭐 은행, 뭐 병원, 학원 뭐 이런 것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아하는 시설들. 네. 근데 남자분들은 술집 좋아하고 술집, PC방, 당구장, 예, 노래방, 노래방. 예, 이런 거 있으면 마이너스. 아. 이해하시겠죠? 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군이 제일 좋다고 하는 대치동 가면요. 네. 술집이 없어요. 아세요? 노래방 없어요. PC방도 없어요. 목동도 그래요. 아. 중계동도 없어요. 근데 그 외에 학원가랑 술집이 섞여 있다? 거기는 그냥 그냥 그런 상권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방도 그래요. 네. 둔산동 가면은 그런 택배 시설이 없어요. 음. 수성구도 없어요. 가보시죠. 물론 조금씩은 있겠지 모르겠지만 네. 메인적으로 없어요. 그런 겁니다. 크게 있진 않다라는. 예, 그래서 그런- 그렇게 상업 지역들도 그런 것들이 몰려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생활 편의 시설들. 예,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가 기본적인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워낙 이제 고착화가 되다 보니까 플러스 알파가 생겼는데 네. 환경 쾌적성이에요. 그 환경에는 인문 환경, 자연 환경이 있는데 네. 자연 환경까지 좋으면 엄청 좋은 거죠. 그래서 뭐 숲세권, 녹지 공간이 있는 뭐 이런 것들 있고 요즘에 그리고 좀 뜨죠. 예, 그리고 이제 조망권, 뭐 한강, 강, 바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뭐 입주민이 적혀져 있던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제가 드릴까 말까 좀 민감해서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동산을 조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을 조사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사람? 리서치라고 하는 게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네. 거잖아요. 거기에 어떤 수요들이 있는지를 보잖아요. 네. 수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올 건가를 네. 유추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제3기 신도시를 만든다. 남양주 왕수 신도시를 만드는데 네. 거기는 원래 사람이 안 살았잖아요. 네. 누군가 이사를 가야 되죠. 그럼 아마 처음에는 뭐 남양주 살던 분들, 구리 살던 분들 뭐 이런 데서 이사를 올 거예요. 그런 것들에서 누가 이사 오는지 분석하는 것들도 제가 이제 일일 텐데 지금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하는 강남구 압구정동이 이제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합니다. 아마 그럼 평당 한 2억 될 거예요. 그때쯤이면 10년 후니까. 예. 누가 살까요? 의사, 변호사 아니면 오래 네. 돈 많은 분들. 소위 말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에서 조금 이렇게 좀 우러볼 만한 뭐 뭐랄까 좀 신림도 있고 돈도 있고 지도층? 예, 뭐 그런 분들이 살 거잖아요. 네. 그 지역과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네. 이제 좀 생활 보호 대상자 분들이나 아, 정부에 네네. 좀 지원을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편하게. 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네. 그 서대문구의 모 동에 사시다가 네. 강남구로 이사를 가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네. 딸아이가 그 학교를 이제 전학을 한 거죠. 네. 한 말이 딱 3마디를 딱 하더래요. 뭐요? 아빠, 여기는 다 공부만 해. 아.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거나 다 부자야. 아. 예. 세 번째가 압권이었어요. 뭔데요? 애들이 욕을 안 해. 아. 근데 1번, 2번은 그렇다 쳐요. 네. 3번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부모들 입장에서 혹하는 거예요. 교육 환경이 좋은가 본데? 욕도 안 해? 애들이 다 그냥. 그럼 이사 가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 네. 학교를 보내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럼 그 전에 있는 학교 같은 경우는 조사 빼고는 다 6이었대요. 어른들도 애들도 선생들도 막. 그러니까 거기 그 얘기 듣니까 그 학교는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사하고 싶은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입주민의 신분 계층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은 프리미엄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요 상한가가 없어요. 이런 지역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근데 이런 조금 이제 좀 혐오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자꾸 이탈을 하려고 하죠. 그럼 수요가 빠지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조금 연장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좋은 학군에 맞습니다. 보내려고 환경. 하는 게 예, 그럼 좋은 저도 환경. 이제 대구의 수성구에 이제 있었던 이유가 부모님이 좋은 학군에 이제 보내야지 뭐 현실적으로 모든 부모님 같은 마음일 텐데 그래야지 좋은 친구들이 있고 네. 또 그 좋은 친구들이 사실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는 또 좋은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네. 그걸 또 보고 배우고 하니까 학교에 와서도 그게 다 적용되는 것들이잖아요. 제 친구 중에 네. 지금은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총각내 야채가게 전 대표가 있었어요. 이영석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친구잖아요. 네네. 워낙 뭐 유명하고 능력도 있는 친구고. 네. 이제 그 친구는 공부 잘 못했대요. 고등학교 때까지. 네. 친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네. 서초구에서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자기가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그 학교를 나온 거라고. 왜요? 지인이 많은 거야. 동민들 중에 훌륭한 지인들이. 그 도움을 여러저러 많이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업할 때마다 좀 자문도 많이 얻고 네. 또 뚫고 갈 그런 것도 생길 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한 선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인 것 같아요. 예. 되게 현실적인 부분이지만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려고 하고 그 좋은 학군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죠. 현실인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좀 민감한 문제이고 네. 이런 얘기하면 또 엄청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네. 뭐 수술 믹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게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부모가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소셜 믹스를 주장하고 계신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자녀분들은 다 자사고 아니면 외고를 보내요. 강남구에 많이 사시고 서초에 많이 사시는 이유가 그런 네. 이유거든요. 예.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내가 주장하고 이렇게 이상적으로 바라는 것과 내 이해관계 정말 가장 밀접한 가족한테 하는 거는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분 중에 이철이라고 하는 네. 기업을 계시잖아요. 지금 이제 저거 하시는 네. 정무수석이나 하시잖아요. 그분이 썰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 교육부 장관 임명 때문에 여당과 당이 이렇게 논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었는데, 물어보니까 그런 이제 특목고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보내셨냐 그랬더니, 교육 문제는 애엄마가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은 난 그래서 솔직히 말하니까 좋았어요. 예. 그렇죠. 애엄마가 하자는데 해야 되고는 무조건 집안 문제는요. 집 결정부터 해서 애들 결정 문제는 무조건 애엄마 따라 쳐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돈만 내시면 돼요. 의견을 제시하지 마세요. 그냥.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포구. 지금 이제 소장님 오신 마포구. 제가 살고 있는 동네라서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네. 마포구의 부동산 가치가 사실 예전에 좀 낮았잖아요. 네. 왜 낮았던 거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제가 6가지 조건들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6가지 조건이 다 부합을 하지 않았었어요. 아, 전부 다요? 예. 그러니까 마포구는 서울 25개 중에서 중하위권 정도였었는데 그 요건들이 하나씩 갖춰질 때마다 네. 한 단계 올라져서 지금은 6개 조건을 거의 다 준 조건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럼 중하위권에서 지금 어디까지 올랐다 생각하세요? 중상위권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넘버 5, 6, 그러니까 5등, 6등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넘버 6 안에 들어요? 왜? 그럼요.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 평균보다 높아요. 일단은 네. 서울 평균보다 높다고 하는 거는 상위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포구는 제가 속속들이 다 이 책에서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썼는데 네. 제 고향이에요. 아, 진짜요? 예, 마포구 동교동. 동교동. 청기화 주유소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네. 그 뒷집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어딘지 압니다. 그 근처에 술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호텔로 바뀌었는데. 네. 제가 72년생인데 72년도에는 전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2호선이 지나가는데 홍대 입구역이 84년도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철이 생길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호선 들어오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들어오고 네. 공항철도 들어오고 네. 합정이나 공덕에 5호선 들어오고 네. 뭐 이런 것들 6호선 지나가고 그러니까 전철이 쌓일 때마다 입지가 좋아졌는데 마포구가 이게 강남로 가는 노선이 없어 그렇지 강남 가서 노선 빼고는 다 있어요. 맞아. 1호선부터 강남 가는 것만 안 좋아. 네. 심지어 공항도 한 번에 갈 수 있잖아요. 네, 엄청 빠르잖아요. 되게 빠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 가는 거 빼고는 다 좋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통망이 좋아졌고요. 일단 한번 한참 가면 갈 수 있으니까. 여의도만 오더라도 고속 타면 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살 때만 하더라도 일자리가 별로 없었어요. 학업지 한 대부분 다 주변이 다 대학교였잖아요. 네. 뭐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네. 이대, 홍대 이런 거 있었는데
최근에는 공동역 주변으로 대기업들도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다음에 일자리도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결정적으로 교통 좋아지고 일자리 좋아졌고요. 네. 최근에 거기가 또 혐오 시설들이 좀 많았어요. 어디요? 예를 들어서 아이언 뉴타운에 네. 굴레방 딸이 기억나시나요? 고가 들여는 잘 모시죠. 네. 거기에 이제 그 형광 불빛 나오는 술집들이 있었어요. 아. 일종의 사창가죠. 네네. 그런 것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언 뉴타운 개발하면서 싹 밀고 뉴타운이 완전히 아까 마포 레미안 프로젝트처럼 깔끔해졌잖아요. 네. 그렇게 대규모 단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혐오 시설들은 없어지고 선호 시설들이 생기다 보니까 마포구 전체가 네. 정말 살만한 주거지가 된 거예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마포구는 서울 25개구 중에서 한강면을 제일 넓게 접하고 있어요. 한강면을 제일 깁니다. 옆으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한강을 활용 못했었는데 네. 긴 한강변을 이용해서 한강변에 다 재개발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의도를 에워싸는 게 마포구잖아요. 네. 여의도 야간 뷰가 기가 막히잖아요. 아, 기가 막히죠. 그걸 집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아, 기가 불꽃놀이를 막히죠. 한다. 집에서 볼 수 있어요. 아, 맞아요. 여기서 네.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파트들은 그 조망권 때문에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마포 레미안 프루즈가 비싼 것처럼 보이지만 단일 세대로 따지게 되면 아마 한강변에 있는 제일 뷰가 좋은 아파트가 제일 비쌀 거예요. 레미안 웨스트림 이런 데들 되게 네.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일자리 들어왔죠. 교통망 좋아졌죠. 그다음에 혐오 시설 없어지고 좋은 환경 들어왔죠. 그다음에 이렇게 새 아파트 들어왔죠. 결정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좀 이제 애들 자체도 이제 좀 이제 그저 그런 좀 평범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아파트가 비싸지다 보니까 아까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입주민의 신분 계층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사창가 옆에 살던 분들하고 지금은 새 아파트 비싼 집에 들어가신 분들하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학원가가 생겼어요. 대웅역 주변에 중계동, 목동, 대치동에 있는 대형 학원가가 막 들어와요, 지금. 교육 환경도 좋아졌어요. 서울대를 보내는 대학교가 없었는데 서울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육 환경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6개 조건들을 다 충족을 했죠. 그러니까 하위권에서 상위권으로 그냥 점핑을 해버린 거죠. 물론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10여 년 걸렸는데 아무튼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갑자기 이제 굉장히 궁금해진 게 학군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학군이 여기서 중요하다는 건 보통 초, 중, 특히 중고등학교 얘기일 텐데 학군의 끝단은 네. 대학이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마포구에는 사실 대학이 좋은 대학이 많잖아요. 성황대, 네. 연세대, 이하여대. 왜 대학이 좋은 데가 있는 데들은 집값이 별로 안 비싼가요? 생각해 보니까. 이 책에도 제가 풀어놨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교육 프리미엄을 따질 수 있는 것은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아니라 학원입니다. 그러니까 왜 내가 대학은 넣는다. 아니에요? 대학교는 솔직히 더 말씀드릴게요. 대학교는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에요. 아 진짜? 네. 아니 결국 초, 중, 고 네. 학원도 이 대학을 잘 모으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 중, 고에는 학원가와 학원가를 위한 상권만 있는데요. 대학교에는요 술집만 많아요. 아, 그치. 마이너스 상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옆에 대학교에 있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아, 그치. 예, 제가 고향이 마포구인데 두 번째 이사 간 데가 관악구 신림동이었거든요. 네. 신림동에 간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공부 좀 하니까 서울대 옆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서울대 갈 줄 알았대요. 서울대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실패 사례 네.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 옆에 산다고 그 대학교 갈 수 있는 게 그건 전혀 제가 다른 원래 문제입니다. 이런 거 안 여쭤보는데 너무 네. 궁금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서울대 옆에 가셨는데 학교는? 예, 같은 S대 갔어요. 그냥. 서울대가 아닌 예, 서강대학교 나왔습니다. 아, 좋은 데 가셨네, 예, 그래도. 신문방송학과 나왔고요.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학교 옆에 산다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연세대학교 산다고 연세대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언니 오빠들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놀고 먹는 것 때문에 예, 뭐 아시잖아요. 거기 녹두거리 이런 데 장난 아니었었거든요. 그렇죠. 예. 야, 그럼 마포구 또 동네는 뭐 공덕, 아현, 저는 이제 공덕에 있는데 네. 도화, 용강, 대흥, 염리, 신수, 소교, 합정, 망원, 연남, 성산, 상암 좀 알짜 동네는 좀 지금 말씀하신 지역들 중에서 아파트 있는 것들은 다 말씀하신 건 다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거기가 다 옛날엔 그저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거기가 이제 마포 종점이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차 시절에 여기가 종점이었다는 것들은 변두리였다는 얘기고 싸기 때문에 여기 살았었는데 네. 그래서 여기는 좀 싼 상가들 뭐 주물러 팔고 뭐 이런 네. 데들 뭐 대포집 여기 또 뭐 마포 최대포도 있듯이 네. 그런 상가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상가들이 재개발하면서 다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원판 지역들은 대부분 다 그런 싼 상가들이 많았던 입지들인데 네. 그것들이 재개발을 하면서 다 입지가 고급화됐어요. 지금은 이제 오마카세 먹습니다. 근데 안 먹어요. 주물럭이 아니라. 요즘에 한우 오마카세, 스시 오마카세 여기 되게 가게들이 많아졌잖아요. 많아졌어요, 마포에. 그러니까 대부분 아파트 단지고 단지들 상가에 다 맞아요. 배치가 돼 있어요. 저도 예. 마포에 산지 벌써 한 7, 8년 됐는데 진짜 이 동네가 좋아졌다는 걸 너무 많이 느끼고 동네 식당에 가잖아요. 이제 뭐 동네 당연히 뭐 저렴한 식당도 있는데 가끔씩 여기 원래 저는 동네니까 네네. 동네인데 밥값이 너무 많이 나와. 예. 아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주민의 신분계층이 바뀌었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치네포집처럼 그냥 소주 한 병에 1인분 먹고 오는 그게 그런 훨씬 분들만 많았어요. 살았었는데 지금은 1인분에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먹고 오잖아요. 맞아. 예. 깜짝깜짝 놀라고 있는데 네. 그럼 마포구의 미래는 앞으로 향후는 좀 뭐에 달릴까요? 이미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심지가 되면요. 그 주변에 그 배후 수요지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망하지 않거든요. 네. 그냥 떠받치고 있는 지역들이 생긴 거예요. 마포구가 먼저 치고 나갔고 지금 은평구하고 서대문구가 받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은평구나 서대문구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쪽이 발전되면 여기는 같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같이 올라가고. 예, 그리고 이제 마포구는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 공덕동 주변도 많은데 상암동 쪽도 많아요. 아, 그렇죠. 미디어시티가 있고요. 방송국. 거기 또 150층짜리 부지가 있어요. 아직도 공터거든요. 네. 일단 하나 한 방에 더 남아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마포구 옆이 고양시 덕양구인데 네. 그 전까지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어떻게 보면 그냥 나대지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거기마저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덕은지구 바로 붙어 있고요. 상암동이랑 향동지구 개발하고 있고 3기 신도시에서 두 번째 큰 지역이 창릉 신도시일 텐데 그러면은 저 이제 일산하고 덕은구 사이가 대공역인데 거기서부터 여기 마포구까지 그냥 쫙 다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만히 앉아서 중심지가 돼요. 끝에는 이제 변두리였었는데. 그럼 변두리 중심지가 되면 위상이 더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포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갈 일만 남았지 빠질 일은 없죠. 예. 아까 서초구의 어쨌든 가장 메인은 이제 반포였잖아요. 네.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어딘데요? 딱 한 군데라면. 이제 이건 좀 지역에 따라 다르긴 한데 네. 왜냐면 마포구가 이게 평지가 아니잖아요. 네. 이게 부분 개발한 것들이 합쳐져 있는 것들이어서 애매하면 두세 군데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답변 드릴게요. 한강이 좋으시면은 한강변으로 오시면 돼요. 네. 뭐 용두동 이런 데 가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좀 아파트가 많은 지역 가시려면 아현동이 좋은 거죠. 아현동 더 아파트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예. 공덕동이 아현동보다 별로예요? 아, 공덕동은 업무 지역이잖아요. 여기는 이제 업무 시설, 공덕동 좋죠.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커터블 역세권에다가 업무 시설 많고 상업시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공부 환경에 있어서는 조금 마이너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덕동이 처음엔 제일 비쌌습니다. 왜냐면 새 아파트가 제일 처음에 들어왔거든요. 레미안 타운들이 쫙 들어서면서 여기가 제일 비쌌었는데 그 비쌈이 유지 못했거든요. 가격이 빠졌다는 게 아니라 아현이 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현이 더 살기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가격이 말해줍니다. 지금 한강변 아파트랑 아현 뉴타운이 제일 비싸거든요. 제일 비싼 건 염리동이죠, 염리동. 근데 염리동은 단지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염리동은 그냥 아현 뉴타운의 한 블럭이라고 보면은 그 블럭, 한강변 블럭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덕동에 있는데 굉장히 여기는 상업, 이건 업무 시설이잖아요. 여기 지금 업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제 동네가 탑이 아닌 게 좀 안타까운. 어쨌든 아현이. 확실히 근데 공덕동 근처에는 술집이 좀 많지. 예, 여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쪽이 더 거주하기 편하다는 얘기고요.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동네 하나씩 이제 파헤쳐 가니까. 자, 그럼 영등포구는요? 네. 좀 영등포구는 또 영등포, 당산, 도림, 물레, 양필, 신김, 대림, 여의. 네. 영등포구는 좀 알짜 입지는 어디 쪽이 이 정도 보시나요? 영등포구가 정말 이거 영등포구 갖고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있어요. 아, 왜요? 드라마틱하고 왜요? 너무 변화가 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일하게 그러니까 해방 이전부터 서울이었던 데가 한강 이남에서는 영등포구예요. 강남구는 아예 없었고 그때는. 그때 경기도였었고요. 영등포구만 서울이었었거든요. 정말 오래된 구심입니다. 그 구심이라고 하는 것은 낡았다는 얘기고요. 낡았다는 얘기는 개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발이 된 부지들은 좋아진 거고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은 지금도 쌉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개발이 돼서 치고 나가는 지역들이 있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지역이 여의도였어요. 여의도는 영등포구의 유일한 신도시입니다. 최초에 70년대에 만들었던. 근데 지금 50년이 돼서 이제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것들이고요.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제일 낙후됐던 지역이 어디였냐면은 신길동이었어요. 신길동. 예, 신길동은 아파트가 아예 없었고 골목 자체가 이렇게 막 이래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좀 범죄가 많았죠. 소매치기, 뭐 아리랑치기, 뭐 이런 콕치기 이런 거 많았던. 아리랑치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다. 아 죄송합니다. 아리랑치기가 그 뒤에서
치고 이제 막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제 친구가 살아서 가끔 가면은 밤에 가면 무서워서 밤에는 안 가고 그랬어요. 무슨 해코지 당할까봐 낮에 가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싹 다 밀어버리고 신기 뉴타운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신길이 자체가 새로운 길이잖아요. 네. 뉴타운을 만들다 보니까 네. 지금 넘버 3 지역이 됐어요. 제일 비싼 지역이 여의도고, 여의도. 그다음에 이제 당산 물레고, 그다음에 이제 신길동인데, 네. 그래서 지금 그만큼 영등포에서 상위 입지가 됐고요. 네. 새 아파트만 들어온 곳이 아니라 지금 이제 7호선도 개통이 됐고, 네. 신안산선 지금 공사하고 있고, 네. 신림선이라고 하는 경전철은 내년에 개통을 합니다. 네. 트리플 역세권 지역이 됐어요. 신길동. 그래서 신길동의 그 미래도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점점 살기 좋은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셨던 물레 쪽, 네. 영등포 타임스퀘어 주변의 그 사창가 부지들 주변 뭐 쪽방촌 부지들이 정돈이 되면은 거기도 천지 개벽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지금 주거지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주변 지역에 영향을 줄 거니까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도 보셔도 한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영등포구 뭐 알짜 입지 분석 노하우는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 시설들이 없어지고 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부지가 되고 있는 부지를 찾아야 되는데 네. 과거에 신길동 남자인 저도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다 갑니다. 네. 지금 영등포 타임스퀘어까지는 가는데 그 밑에 있는 사창가 골목들은 여자분들하고 애들은 안 가요. 그쵸? 아직 있어요? 아니 있어. 영업 때 아직도 아직 해요.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그 부지가 없어지면은 여자분들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걸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입지가 바뀐 겁니다. 그때부터는 여기는 굉장히 날아가는 부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부지인지 아닌지를 갖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동네 성북구. 네. 성북구가 지금보다 더 주목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성북구도 네. 이제 강북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강북은 또 오래됐다는 얘기죠. 네. 성북구가 좀 드라마틱하죠, 여기도. 일단은 제일 부자 분들도 살고 계시고, 아, 그쵸. 제일 가난한 분들도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 같은 성북동인데. 그 심지어. 부자 동네 이름 뭐였죠? 성북동이에요. 아, 그냥 성북동인가요? 예. 성북동입니다. 아. 근데 우리가 김광석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에 나오는 네. 그 지역은 저렴한 동네고, 네. 저 위에 진짜 맞아요. 뭐 그 주택 대형. 뭐 300평, 400평 되는 대주택들 사는 데들은 이제 부자 동네죠. 거긴 논의를 할게요. 저희랑 뭐 분석할 만한 입지가 아니니까. 네. 그 저렴한 부지들이 있었어요. 성북동에. 그래서 이제 성북동 그 성북천 지나가는 그 네. 부지들. 그다음에 또 옆에 있는 기름동이라는 부지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장희동이라는 부지. 대부분 저렴한 지역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종로구 중구 살다가 종로구 중구를 개발하다 보니까 종로구 중구에 살던 분들이 밀려난 거예요.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먼데 못 가니까 성북동에 있는 그 산 골짜기로 막 간 거죠. 네. 뭐 천 주변이나. 네. 근데 그것도 낙후가 됐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개발을 할 여지가 필요했고 네. 그래서 그 이명박 전 시장 때 뉴타운으로 지정했고 그 이후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기름 뉴타운이 시범 뉴타운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개발을 해서 이제 거의 끝났거든요. 네. 천지 개벽을 했죠. 판자촌이 지금 성북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됐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름 뉴타운은 지금 아마 성북동 부활의 신호탄이 됐고요. 지금도 좋고 아마 주변에 개발이 될 때마다 점점 더 좋아질 것 같고요. 수요가 끊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고요. 지금 다음 봐야 될 지역이 장희동입니다. 장희 뉴타운. 성북도의 끝 지역인데 장희 뉴타운도 거의 버려진 땅이었다가 네. 거긴 거의 좀 평지거든요. 네. 다세대 빌리 밀집 지역이었다가 이제 구역 정리를 해서 서울서 제일 큰 뉴타운을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워낙 좀 낙후가 되다 보니까 네. 사시는 분들이 돈이 많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좀 돈을 넣어야 되는데 그 전 시범 뉴타운까지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도움을 줬는데 네. 지금부터는 민간 돈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추진이 안 됐죠. 그러니까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그 좋고 좋은 큰 뉴타운 반이 해제가 돼버렸어요. 박원순 시장님 때. 네. 돈을 줄 수가 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고 못하면은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좀 반만 추진이 되고 네. 반은 안 되고 있는데 네. 추진된 것들이 대박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분양이 안 됐었는데 네. 갑자기 막 분양가 대비 2배 반이 올라가니까 네. 해제가 됐던 지역들도 지금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신청하고 있고 뉴타운 대 지정해달라고 하고 있고 변화가 엄청 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부지가 제일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부지가 다 개발이 되면은 신도시가 생기는 거예요. 서울의 활력소가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애 뉴타운을 아마 기름 뉴타운보다도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성북동 잘 사는 사람들 말고 못 사는 사람들이 살았던 성북 구역들이 있는데 네. 거기도 지금 공공재개발 혹은 그냥 민간 재개발로 진도가 드디어 나갑니다. 네. 거기 벌써 진도가 나가기 시작한 게 20년이 넘었는데 주변 지역들이 비싸지다 보니까 비싸지게 되면 사업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사업성이 높아지게 되면은 거의 돈이 없는 분들도
내가 돈을 조금 넣더라도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네. 조건들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조건들이 형성이 되니까 성북동에 있는 재개발 구역들도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동과 성북동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예. 성북도 얘기 나와서 그런데 어쨌든 거기 뭐 대기업 총수분이나 뭐 이런 돈 많으신 분들이 대저택이 있잖아요. 그 용산구에 이태원에도 안쪽 편에 네. 그 대저택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체 저택들이 있는 데들이 세 군데인데 네. 성북구의 성북동, 네. 그다음에 이제 종로구의 평창동, 아, 그쵸, 그쵸. 예, 용산구의 한남동. 아, 한남도. 예, 그 지역들은 뭐 일단은 그 대기업 총수님들이 네. 그냥 다 소유를 하고 계시죠. 왜냐면 거기 대부분 지대가 더 높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살 수도 없고, 네. 예, 그다음에 공짜로 줘도 관리도 안 되고. 아니, 그런 지대가 짓이에요. 높으면 원래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조용히 살고 싶고 일반인들과 떨어지고 싶고 내려다보고도 싶고 그런 욕구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생각보다 땅값이 비싸지 않아요. 이게 넓어서 비싼 거지 평당 단가로 따지게 되면 밑에가 더 비싸요. 예. 그런 부분이 있군요. 예. 자, 그럼 성북구 입지 분석 노하우가 뭐 네. 도심 변화와 환경 쾌적성. 네.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 혐오 환경 시설들이. 쾌적성은 이미 갖춰져 있고 네. 그래서 좀 혐오 시설도 없어지게 되면 인문 환경도 좋아지는 것들이고 네. 지금까지 낙후돼서 돈들이 없어 개발 못했는데 네. 사업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서울에서 서초구, 영등포구, 성북구, 마포구에 대한 이제 조금 심층 깊은 이야기를 좀 네. 들어봤는데요.